경산시 서상동 청년문화마을 주민협의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설다민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산시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설다민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네. 최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총회를 통해서 이제 부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을 하게 됐는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행사가, 여기 이제 원래 서상동에 탁사발 축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탁사발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있으니까,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제 이름 아래 주민들에게 떡국떡을 나눠주는 이제 행사를 하자. 네,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떡국떡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두 곳의 떡집을 정했는데 그 떡집에 이 협의체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떡국떡을 얼마치를 주문해 줄 테니 떡은 얼마치를 가져오는데 카드는 또 얼마치 끊어줄 테니까 뒤로 현금을 얼마를 돌려달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더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든지 왜 돈을 그렇게 하느냐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센터의 이제 직원들이나 협의체 회장님 그리고 또 다른 부회장님하고는 사이가 이제 좀 딱하게 돼서 일을 하기가 불편하게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뭐 시청에 뭐 많은 요청을 했다 그러던데 뭐 어떤 상황으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전혀 이제 뭐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제 원래는 감사를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회장님이랑 그 이름 밝힐 수 없는 시의원님이 알게 되시고 그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산시가 뭐가 되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뭐 이제 말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감사까지는 좀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원래에서 회장이랑 그 당시 그 일을 벌였던 팀장이랑 사과하는 전체 이제 임원들 앞에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근데 이제 경산시청에서 그렇게 조율도 하고 뭐 실수하는 점 인정을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계시는데 시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청에서는 사실은 그 일 이후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좀 잘 가자, 공정하게 가자, 투명하게 가자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사실 저보다 어른들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냥 계속 뭐 진행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청에서 이제 도시과의 담당자들이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한번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하고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하시고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도시 재생이 안 된다거나 도시 재생이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거나 그걸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하니 당연히 이제 사람이 배울 거 배우고 요새 말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뒤로 일단 뭐 발을 뺐어요.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시 제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 뭐 또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끄럽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경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뭐 시비 이렇게 합쳐서
이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네. 한 220억 정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경사는 특이하게 네. 동시에 도시재생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음. 서상동 청령 문화마을 있고 네. 경산역 앞에 역전마을이라 해서 네. 도시재생이 동시에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협박의 뭐 문자를 도시재생 뭐 관계자나 이런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걸려 있기가 도시가도 걸려 있고 재생센터도 걸려 있고 협의체도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어느 쪽에서 누가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조심하라, 뭐 내지는 뭐 네. 진짜 너 그렇게 다니다가 밤길에 칼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문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가게에 진짜 CCTV를 다 어. 달았어요. 예. 그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다른 걸 떠나서 이미 썼는 돈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네. 최근에도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네. 정보 공개 복사비만으로 45만 2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4 박스로 8개를 가져왔어요, 지금. 지금부터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어. 이미 그 종이는 다 돈을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이라 그래갖고 네. 센터에서 주민 협의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첫 해는 550만 원, 네. 두 번째에는 1000만 원. 예. 그 올해도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원래는 받아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서상동 들어오는 입구에 네.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집을 이제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집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다. 음. 그래서 앞에 가림막을 하자라고 공모 사업을 제안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예. 내 집을 사기 전에는 가림막을 못 한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잖아요. 자기들끼리 급박하게 벽화 그리기로 바꿔가지고 벽화를 그린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갑자기? 예. 벽화를 그리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벽화를 그리는 분, 뭐 페인트공이 됐든 아니면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을 선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선정 과정도 투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어느 날 아니죠. 9월 7일 예. 정확하게 2021년 9월 7일에 저희 협의체 회장님이란 분이 나는 오늘부터 협의체 회장 안 한다. 예. 앞으로 일체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라고 사퇴서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단톡방에서 나가시고 안 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장이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 지금 뒤에서 업자 선정하고 할 거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벽화 그리기는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집행될 예정이죠. 지금 그 돈 못 써서 안 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 서류를 또 뭐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이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도 제기하셨는데. 네, 조건인가? 일부를 확인한 거에 보면 예. 저희 주민협의체 공모 사업으로 550만 원짜리 보조금 500만 원에 네. 자부담 50만 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2019년도에. 예. 그게 사랑방 만들기라 그래갖고 앞에 오다만 도로가에. 있는 그 사랑방 만들기라 서상동 청년 문화마을 사랑방 만들기인데 거기에 분명히 에어컨을 샀거든요. 예. 근데 에어컨 샀는 영수증은 없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네, 아. 에어컨 샀는 영수증은 없거든요. 예. 근데 전기 공사를 했대요. 어. 판넬 공사를 했대. 예. 근데 판넬은 없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어. 맞는데 더 웃긴 거는 돈은 주민협의체 회장이라는 분 통장에서 돈이 83만 5천 원이 지불이 됐어요. 예. 근데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고유 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는 저희 고유 등록증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부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세금 계산서는 센터장 개인 회사로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희가 고유 단체증이 없어서 센터장 그 개인 회사로 서류를 끊었다라고 만약 주장을 한다면 그 550만 원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개인으로 이 국가 사업인데 도시 재생센터 그 고유번호가 당연히 있을 거고. 아니 저희 그렇게- 협의체 공모 사업이니까 아, 협의체 협의체. 고유 번호로 끊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 있습니까? 있어요. 어.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런데 다른
모든 세금 계산서는 다 협의체로 끊겼는데 그 돈 83만 5천 원에 대해서만 그 센터장 개인 회사로 끊겼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벌써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서류를 보면 너무 웃긴 게 국가 보조금으로 소주랑 맥주를 사 먹은 거예요. 근데 국가 보조금으로 소주랑 맥주 사 먹고 자기들도 좀 양심에 찔렸는지 그 카드를 다시 취소를 하고 자부담금 카드로 소주 맥주를 다시 결제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국가에다 예산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주었고요. 거기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갔어요. 도민과 시민의 세금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원을 쓰더라도 국가 여기에 있는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돈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 결국에는 회장이 자기 집 옆에 헌집 사들여서 내 집 앞에 골목 넓히고 내 집 옆에 공원 만들고 그런 거 하라고 국가가 예산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돈을 쓰는 게 정말 여기 주민을 위한 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 재생을 했다는 이유로 남천 강변이 다 아파트로 바뀌어도 우리는 아파트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낡은 대문을 칠해주고 낡은 기와를 칠해주는 게 방수 처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진정한 도시 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일처리, 그 다음에 지역 기업들을 좀 이렇게 지역 기업도 여기서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CCTV를 달 수도 있는 거고 광고 전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잔돈푼이나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경사시청에 정보공개 신청 이제 지금 해놓은 아까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네.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신청했습니까? 내용이? 내용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2019년부터? 예, 그 전부터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그 다음에 경산시 도시재생에서 시작되어 있는 주민공무사업, 서상동 주민공무사업, 그리고 기타 이제 지금 예산으로 나가는 모든 거에 대한 자료 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님이 제가 괘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청을 서상동만 했는데 어제 서류를 바꿔보니 역전마을까지 다 해갖고 주셔가지고 복사비가 45만 원이나. 복사비를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하잖아. 너무 양이 많아서 출력을 해달라고. 글쎄 모르겠어요. 정보공개료를 그 수수료를 내야지만 자료를 주신다길래 과감하게 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나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주민의 일원으로서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제기를 또 하는 게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또 저희 언론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투명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